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영화 빅숏 보셨나요? 네, 오래전에 봤는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제. 네, 그 빅숏의 실제 인물이라는 미국의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주장한 AI 거품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거품을 예견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쳐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제기한 AI 거품론, 빅테크 기업들의 회계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마이클 버리 그러면 대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네. 2001년도에 이 친구가 원래는 그 신경외과 의사인가 그랬죠. 오, 의사 예, 출신 원래 의사 펀드매니저예요. 출신이에요. 근데 2001년도에 그 당시에 그 사이언 캐피탈, 지금은 회사 이름이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로 바뀌었는데 이 사이언을 만들어서 헤지펀드를 설립을 해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김주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2005년도부터 이 친구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하네 해서 2005, 6년 그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숏을 잡고 있었는데 너무 숏을 일찍 잡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펀드 투자자들의 원망을 좀 듣고 근데 버틴 거예요. 그 시기를 버티다가 2008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이 본격적으로 터져버리면서 그 전에 숏 잡은 데에서 엄청난 이제 돈을 벌게 됐죠. 여기까지는 유죄 인간인데 네. 그 이후에는 성공한 숏이 많지는 않다면서요. 근데 이거 뭐 서브프라임 때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고 그 뒤로도 이 친구가 주로 숏플레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크게 성공을 못하고 어떨 때는 이제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그 뒤에 투자 레코드는 뭐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영화 빅숏의 이제 모델로도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또 엄청나게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원래 뭐 워낙에 유명했던 친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한마디 기업에 하면은 네, 파급력이 크죠. 파급이 크죠. 뭐 어떤 기업에 숏을 쳤다 그러면 그게 이제 뉴스로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 마이클 버리가 왜 또 화제가 됐냐면 AI 거품을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좀 보시면 지금 11월에 들어와서 지금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었잖아요.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의 대규모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언 자산운용이 미국 SEC에 3분기 영업 보고서 공시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주식에 대해서 이 대규모 풋옵션을 우리가 매수하고 있다, 매수해 놨다라고 이렇게 밝힌 거죠. 공시를 한 거군요. 네, 공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10억 불, 뭐 지금 뭐 한 1조 4천억? 이 좀 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작지가 않죠. 근데 이게 이 뉴스가 전해졌던 11월 4일에 실제로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때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또 이건 뭐야 그래서 뭐 우리 시장도 그때 엄청나게 아니야? 급락했죠. 그러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뭐 8%나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팔란티어 CEO가 우리 뭐 속칭 빡이 친 거예요. 빡 돌아가지고 뚜껑이 열렸죠. 뚜껑이 열린 겁니다. 예, 뚜껑이 이렇게 팍 열려가지고 AI를 공매도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간 짓이다. 미친놈. 이러면서 이제 맹비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뉴스로 터져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거 AI가 진짜 거품인가? 특히 이제 마이클 버리가 또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니까 이게 더 크게 이제 화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이클 버리가 저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최근에 그 트위터 있잖아요. X. 네. X라고 하는 거. 이 트위터에다가 뭘 또 올려가지고 이게 또 크게 기사화가 되면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기사 나온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경 뭐 11월 11일자 기사인데 이 제목부터 265조 사기극. 지금 마이클 버리가 이 AI에 대해서 265조 사기극이다. 구체적으로는 그 AI 관련된 그 5개 대형 업체들이 265조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마이클 버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해서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은 흔한 회계부정 수법 중에 하나다. 이제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면서 네. 알파벳, 구글 뭐 회사죠? 아마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포함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들이 자산의 내용 연수,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뭐 건물도 있겠지만 안에 들어가는 서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GPU가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이 GPU의 내용 연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회계적 사용 기한 뭐 이렇게. 네네네, 정확합니다. 회계적 사용 기한 이렇게 봐도 정확한 표현이죠. 이게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때 이 GPU를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가 하는 걸 따져서 이 GPU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낡아가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 연수, 회계적 사용 가능 기간, 또 경제적 유용한 사용 기간, 이것을 인위적으로 늘려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늘려서 수익률을 왜곡했다. 이 5개 업체들이. 한 2, 3년이면 바꿀 수 있는데 6년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비용으로 반영한 게 이게 감가상각비인데 이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익률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AI 부분을 꺼뜨릴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 5개 업체만 해도 26, 27, 28년 3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우리나라 돈으로 256조 원을 과소계상할 걸로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마이클 버디가 주장을 했거든요. 아마 이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감가상각 뭐 이렇게 굉장히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기계장치를 구축하는데 한 1,000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뭐 기계장치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툭 갖고 와서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막 이런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갖고 와가지고 뭐 공장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라인, 이 장치를 이렇게 조립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계 장치를 이렇게 시간을 이제 들여서 한 1,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기계 장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 현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현금이 나갈 때는 비용 처리를 안 해요. 현금이 나갈 때는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처리를 안 합니다. 그냥 현금이 나갔다는 것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 회사가 이만큼 현금을 썼다. 이 기계 장치를 구축하는데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처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처리는 언제 하느냐? 이 기계 장치가 완공이 다 되어서 실제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점, 이 기계 장치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 가동을 실제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부터 이제 이 기계 장치가 가동으로 인해서 낡아간다고 보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손익 계산서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기계 장치를 몇 년 동안 쓸 수 있나 이것을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용 연수를 5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회계적으로 5년 동안 이 기계 장치를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1,000억짜리잖아요. 1,000억 들였잖아요. 근데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하니까 5년 동안 연 얼마? 200억씩. 네, 연 200억씩 나누어서 그러니까 매해 200억 원어치만큼 이 기계 장치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게 되는 거죠. 센터장님 그럼 이 회계적 내용 연수는 네. 5년으로 잡느냐 10년으로 잡느냐 이것은 기업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세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세법에서는 이제 딱 정해놓게 되는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기업이 임의대로 추정을 해서 이 기계 장치는 5년 이건 10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은 뭐 한 2, 3년밖에 못 쓰겠는데 기업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자산의 가치 하락 속도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근데 이 같은 상황에서 내용 연수를 2년으로 잡으면 1,000억을 투입해서 2년 내용 연수 동안 정액으로 상각을 한다 그러면 연 500억씩의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잡으면 얼마 감가상각이 얼마 발생하겠습니까? 나누기 하면 그러니까 100억씩. 네, 100억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간을 짧게 잡으면 단기적으로 그 비용 부담이 큰 겁니다. 감가상각비. 근데 내용 연수를 길게 잡으면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연수를 길게 잡아서 비용 처리를 매년 조금씩만 하게끔 했다. 이익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거군요. 어차피 뭐 저 1,000억을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간을 짧게 잡으면 이 단기적으로 큰 덩어리의 비용을 잡아야 되는 거고 기간을 늘려 잡으면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썰어 가지고 조금씩 비용 처리를 하니까 단기적인 수익성은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간을 늘리면.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그 트위터 X에 이렇게 제시를 한 표를 보면 여기 메타, 구글, 또 오라클,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2020년도에는 그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그 컴퓨팅 그 장비 또 뭐 GPU, 뭐 칩 이런 데서 감가상각 기간을 보면 이렇게 3, 3, 5, 3, 4, 3년 또는 4년, 5년으로 2020년도만 해도 이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했는데 해마다 감가상각 기간을 조금씩 늘려가죠, 그죠? 21년, 22년, 23년, 24년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늘려가가지고 25년도에 보면 메타는 3년에서 5년 조금 넘게, 5년 반. 구글은 3년에서 6년, 오라클도 5년에서 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3년에서 6년, 그리고 아마존은 4년에서 5년. 이런 식으로 25년도에 감가상각 기간을 거의 2배씩이나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기간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비용이 줄게 그렇죠, 되겠죠, 비용이 매년. 줄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부러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해요. 회계 부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이런 그 경제 매거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 5개 기업이 감가상각을 3년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면 연간 이익이 한 38조 원 정도 감소한다. 그리고 시총으로는 1,100조 원의 시총이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 기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이 AI 칩인데 AI 가속기 GPU인데 이 개발 주기가 최근에 더욱 짧아졌다. 그러니까 뭐 짧은 기간에 계속 신제품이 나오니까 뭐 구형 제품은 이제 구닥다리가 되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구형 제품을 버리고 계속 신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도 이 개발 주기에 대해서 24개월 가량에서 12개월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밝혔죠. 예. 24개월이면 2년인데 12개월이면 1년이니까 절반으로 확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AI 칩의 감가상각 이슈가 지금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1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1년 전에도 있었고 최근 1년 동안에도 간간히 이야기가 나오던 건데 작년 8월 달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작년 8월 달에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25년도 AI 주식의 숨겨진 위험은 감가상각 이슈다. 이미 1년 전에 25년도에 감가상각 이슈가 크게 나온다고 이제 예상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거기 보면 바클레이즈가 대규모 AI 칩 투자와 관련된 감가상각은 이게 숨겨진 위험이다. 이러면서 GPU의 수명이 예상보다 훨씬 짧을 수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AI 칩의 혁신 주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예상보다도 높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해서 결국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바클레이저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GPU 칩의 감가상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25년도부터는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수익 추정치가 10% 정도 하향 조정될 수 있는데 25년 이후를 예상해 본다면 이게 아주 심각하게 대두할 수 있는 위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클레이즈 지네들이 추정할 때 알파벳의 26년도 감가상각비는 280억 달러가 돼야 맞는데 월가 컨센서스는 226억 달러밖에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도 바클레이즈 지네들이 예상하기로는
추정하기로는 308억 달러 정도가 26년도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월가에서 메타의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컨센서스는 감가상각비가 210억 달러. 그러니까 한 절반밖에 지금 네. 감가상각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군요. 네, 이런 전망이 1년 전에 이제 네.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김주현 기자나 저나 뭐 AI 전문가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GPU 칩에 대해서 대단한 또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때 많은 또 우리 또 전문가들의 생각이 궁금해지죠. 전문가들이 또 SNS를 좀 뒤져보고 또 전문가들의 또 견해를 좀 들어보고 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 이야기가 상당히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물론 이분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봤을 때 별로 저한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뭐 너네들 이건 모르지 옛날에는 이거 내가 해본 거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떠드는 터무니없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분의 글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 이동수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 국가 AI 전략위원회 페이스북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말하기를 지금 미국에서 GPU 감가상각 기간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신제품 출시 주기를 지금 과감하게 단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구형 GPU는 금방 가치가 떨어진다는 식의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시각은 실제로 GPU를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관점일 때가 많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자, 최근 업계에서는 너무 이런 시점에 신제품을 쓰기보다는 일정한 기간 안정화된 제품을 선택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와 해서 그 신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전에 나왔던 제품인데 이미 그 품질이 검증되고 안정화된 단계에 들어가 있는 제품 이걸 선택을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GPU 활용 주기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는 네. 겁니다. 또 예를 들어놨는데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제품군을 보면 A100, H100, H200 등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그 옛날 구형 제품들 아닙니까? 이전 그죠? 건데 오히려 네. 수요가 계속 있다. 예. 그리고 코어위브 지금 그 네오클라우드 소위 그 네오클라우드의 선두주자인 코어위브에서는 H100이 여전히 품귀 상태라는 거예요. 네. 구형 제품이. 꽤 타당해 보이는 데이터군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구글의 TPU, 이제 GPU 말고 구글이 이제 자기들이 내세우고 있는 TPU도 7년 전 제품이 여전히 100% 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 그래서 GPU는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오래 활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이 성능을 짜내는 최적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감가상각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회계상의 왜곡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적 현실을 반영한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동수 전무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제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새로운 칩을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오래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이동수 전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신형 칩뿐만이 아니라 좀 네. 몇 년 됐어도 계속 쓰임이 있다. 효율적으로 잘 써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고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분의 견해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이분의 견해를 이제 다른 또 SNS 쪽에 쓰신 거를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GPU 대량 구매를 하잖아요. 이제 26만 네. 장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SNS를 즐기는 분들, SNS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블랙웰은 H100보다도 10배 빠르다더라. 이제 블랙웰이 또
이제 나오지만 2년 뒤에 또 루빈이 나오게 되면 뭐 저 블랙웰이나 뭐 H백 이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게 된다. 이런 과장된 말을 하는 거를 보는데 이분이 일부 SNS를 즐기는 분이랑 한 거 보니까 예. 약간 방구석 전문가들이 한다고 약간 비난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게 이제 깔려 있죠. 근데 이런 주장들이 실제 실험이나 데이터에 근거한 게 아니고 대부분은 어떤 기업체 홍보 자료나 그 컨퍼런스 그 장표에 적혀 있는 그런 숫자들에 근거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GPU 선택의 핵심은 단순히 이게 최신 세대니까 이걸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GPU를 뭐에다 쓰느냐 무엇을 위한 GPU냐 하는 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아주 정말 그 초대형 모델을 학습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뭐 연구개발 목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병행할 것이라면 최신 GPU가 반드시 이게 정답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용 효율이나 운용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H100, H200, 심지어 A100까지도 이런 이전 시대 GPU들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용뿐만 아니라 뭐 추론형 등 다양한 활용법이 있다. 예, 이런 예, 얘기도 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PU를 뭐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그 이전의 제품들은 완전히 뭐 못 쓰게 되고 당장 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술적 그 발전, 특히 그 GPU의 성능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GPU의 그 주기라고 하는 게 사용 주기, 우리가 실제로 개발은 뭐 1년마다 나오건 2년마다 나오건 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저 내용 연수의 주기는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게 그게 또 더 맞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까지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뭐 어떤 데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 칼럼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지금 우리 AI 수요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26만 장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AI 수요가 얼마 안 되는데 26만 장이 들어오면 갑자기 공급이 한 수요의 100배를 넘게 되는데 문제는 최신 GPU는 수명이 3년에서 5년이고 짧으면 3년, 뭐 길어도 5년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문제인데 3년 후에 성능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5년 후면 구형이 되고 따라서 이 GPU들이 전략자산이 될지 고철덩어리가 될지는 확보 후 3년 안에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저는 뭐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쓴 분은 뭐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좀 감가상각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이 오는데요. 좀 이 글을 보니까. 비전문가로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자면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요가 넘쳐나서 AI 병목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더라고요. 그렇죠. 26만 장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네이버가 6만 장 갖고 가고 그다음에 현대차, 뭐 삼성, LG 이렇게 맞습니다. 가져왔죠. SK까지. 예. 뭐 그런 회사들이 뭐 5만 장, 몇만 장씩 갖고 가는데 그 논리입니까? 그 회사들이? 아니 왜 사용하지 않는 걸 가정해 가지고 고철덩어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며 이런 쓸데없는 걱정짓거리를 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리도 없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된다. 그러면 사용하면 더디게 진행되나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으로 인해서 진부화되는 정도를 비용으로 측정해서 회계에 반영하는 건데 사용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된다? 우리가 노트북을 사다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되나요? 아니면 사용하면 더 이게 빨리 진행되나요? 그건 상식적으로. 상관없이 그 시간이 지나면 자산가치 그렇죠. 하락을 감가상각은 내가 이거를 이게 언제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GPU를 갖고 와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가동을 할 때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GPU를 구매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가상각이 빨리 진행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감가상각이 무슨 사용하지 않는데 빨리 진행하는 게 문제다. 그럼 사용 안 하면 그러면 더디게 진행되나? 뭐 이런 것도 뭐 이상한 말이고 그 다음에 3년 만에 전략자산과 고철덩어리 여부가 결정된다? 뭐 이것도 제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고철 덩어리가 된다? 아까 이동수 박사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활용 주기가 늘어나는데 3년이면 이 GPU의 신분이 전략자산과 고철 덩어리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잇따르는 가운데 AI 거품론이 나와서 주식시장도 잠시 출렁이는 등 모두가 놀랐는데요. 이게 감가상각비와 연관성을 제기한 것이 회계상의 왜곡이냐 아니면 기술적 혁신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냐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11월 25일에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